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생 ETF 수수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신생 ETF들이 어떻게 운용 보수를 감춘 채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금감원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금융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올렸던 영상들의 후속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홈페이지의 운용 보수와 투자 설명서상의 운용 보수가 다른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도 코덱스 미국 S&P 500 환해지 ETF처럼 원래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운용 보수가 0.25 정도고 투자 설명서 상에 있는 운용 보수가 0.3 정도인데 소수점 한 자리 정도의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 열풍이 불고 증권사에서는 운용 보수를 인하하고 업계 최저 운용 보수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TF 중에서는 크게 S&P 500과 나스닥 100 ETF 부분에서 환해지가 아닌 환노출 상품에서 ETF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S&P 500 부분에서는 킨덱스 ETF와 타이거 ETF가, 그리고 나스닥 100 부분에서는 타이거, 킨덱스, 그리고 KB스타 ETF가 각각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수수료가 0.07%, 그리고 심지어는 0.021%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20년에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신생 ETF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킨덱스 ETF가 더 저렴한 것인지, 그리고 타이거 ETF가 더 저렴한 것인지 이런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킨덱스 미국 S&P 500 투자 설명서가 2021년 1월 29일 작성일인데, 이게 2월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시가 안 됐었는데 아마 이번 달에 공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총보수는 홈페이지랑 똑같은 0.07%가 써 있는데, 여기 1000만원 투자 시에는 단위가 이제 1000원이니까 원래는 여기 7자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 시에 1년에 7000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지금 48,000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타 비용이 얼마가 되었길래 운용보수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보수 0.07%인데 기타 비용이 무려 0.4%가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기타 비용을 없애고 사유 발생 시 이렇게만 해놨는데, 작년에 이제 상장이 돼서 들어간 비용을 1년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년 동안 0.4%의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총보수와 이 기타 비용을 합친 금액이 0.4708%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면은 삼성 거는 아까 0.05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홈페이지 상이랑 실제 내는 수수료가 무려 0.4%나 차이가 나더라. 4%면은 1000만원 투자 시에 4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0원인 줄 알고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에는 21년 투자 설명서가 최신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운용 규모가 타이거 ETF가 크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더 적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 타이거 ETF는 기존의 투자 설명서에 기타 비용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총 비용에 이제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 ETF는 작년도 8월에 상장을 해서 기타 비용을 공시할 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ETF, 그러니까 미래에셋 타이거 다우존스 30 이런 ETF를 추정치로 사용해서 기타 비용을 넣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 덜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킨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타 비용을 지우고 총보수가 우리는 0.07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이제 현혹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킨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지 상품이 이 환해지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환해지 상품이 아님에도 높은 운용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ETF가 올해
기타 비용을 최신화를 시켰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가 되는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스닥 100에서 타이거냐 킨덱스냐 어느 걸 투자하는 게 더 낫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둘 중에는 일단 타이거 ETF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타이거 ETF는 0.27로 공시를 했음에도 올해 수수료가 0.21로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킨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타 비용을 없앴다가 이번에 기타 비용을 공시를 했더니 기타 비용이 0.27%가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난리가 난 KB스타 ETF인데,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연 0.021%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총보수가 연 0.021%인데 상장일이 2020년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보수합계가 0.021%, 그런데 기타 비용이 아직 공시가 안 됐습니다. 기타 비용을 산출하는 기간이 아마 2달이 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KB스타 ETF는 기타 비용이 누락된 채로 본인들의 총 보수가 0.021, 그러니까 업계 최저 보수를 올해 2021년 동안 계속 광고를 할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최저 수수료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투자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증권사의 농간에 속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ETF에 투자할 때는 투자 설명서에 기타 비용을 꼭 확인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 규모가 큰 ETF일수록 운용 보수가 저렴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계 최초, 업계 최저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투자 설명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타 비용이 공시가 돼 있는 건지도 꼭 확인을 하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스트리였습니다.